어디서 이제 강연을 더 보셔가지고 하시는 말이에요. 야야, 자세히 알면 이게 사람을 한 사람 형상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이런 모습을 형상화시킨 게 이 사람 인자예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 이야기대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서로 기댄다면, 예? 이렇게 서로 의지한다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는 어릴 때 부모가 이렇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람이 서기 위해서 장차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청년시절 때는 이 스승이 서준다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적에는 무엇으로 이것을 바치겠느냐? 성인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럼 이것은 무엇이겠느냐? 혼자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냐? 아무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목표다. 어머니 자리 계실 적에 가지고 계시던 지론이 목표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것이 제 지금 만 55세입니다. 56세인데 그 살아오는 동안에 이제 항상 목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생에 대한 목표 10년, 5년, 3년, 1년, 심지어 한 달, 아니면 지금 하루의 목표. 지금 이 순간의 목표는요, 우리 이장님들께 농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동안 제대로 알려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가조농협이요, 설립된 연도가 1971년 2월 21일 맞습니까? 태생이. 그래서 또 이 가조농협과 가공농협이 합병한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9년 6월 18일. 그때 이제 퀴즈가 하나 나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기념일이 있잖아요. 기념일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뭡니까? 생일이죠, 생일. 그렇다면 우리 동구창 농협에, 그러니까 동구창 이름이 바뀐 날짜를 우리 생일이라고. 우리 농협의 생일을 아시는 분? 이런 주인이 집에 가장이면은 요즘에 아내의 생일, 자식의 생일 잘 모르는가? 우연히 집에 생일을 다 알고 있어야지. 자료에 안 나와 있나? 땡! 아니 시간 관계상 몰라요? 그 자료에 없어. 없어요, 그래. 생일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있어요. 2009년 1월 1일 하루 더야. 1월 2일. 더 있어. 큰 거들이요. 누가 1월 2일. 1월 2일이냐? 1월 2일. 적어도 우리 농협의 주인이라면 우리 농협의 탄생일이 언제인가를 적어도 알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1월 2일 날 되면은 그래도 집에 누군가 어른의 생일이라든지 하면은 뭐 케이크를 넣든지 미역국을 끓이든지 하면 우리도 1월 2일 날에는 우리가 조촐하게 뭐라도 이래가 기념을 해. 여하튼 1월 2일이다. 그럼 요번에 상품이 다 너무 많이 나가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 글자가요 바로 경천인데, 이 경천이 대명사가 이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비아그라라는 약을 만드는 화이자라는 회사의 제프 킨들러 회장이신데요. 이분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버릇이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왼쪽 주머니에 10개의 동전을 넣고 출근을 하신대요. 10개의 동전을 넣고 출근을 하시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주로 듣기만 들으시는 거예요. 잘 말씀 안 하죠.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동전을 하나 꺼내서 오른쪽으로 옮기십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동전 10개가 모두 오른쪽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 퇴근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회장님께 물어봤어요. 회장님, 그 높은 자리에 계시면은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뭐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주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주의 청청 이렇게 들으시기만 들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들어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서 정확히 판단하자. 이게 이분의 진론이세요. 오늘 우리 회장님들께서도 제 이야기 한번 귀귀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꼭지점을 제가 두었습니다. 도대체 농협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해주느냐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협은 조합원들 실익을 위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출자를 하시고 조합원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자를 하셨어. 첫 번째 출자를 하시면은 출자 배당금이라는 걸 드립니다. 그렇죠? 그것을 20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3억 1,100만 원을 출자했었기 때문에 다 조합원님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고 어디에 투자하면은 다 그게 배당도 받고 출자를 만든 거 아니냐, 출자 배당을. 그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또 드리는 게요. 배당이라는 걸 드리는데 사업 이용을 하면은 또 드려요. 이게. 사업 이용을 하면은 이용고 배당이라는 걸 드리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1억 4,200만 원을 우리가 드렸더라고요. 그것만 드리느냐?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사업 이용을 하면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각 조합원별로 직원별로 농협에 지어둬요. 나중에 농협을 할애하시고 은퇴하실 때 드리는 자금으로 사업 준비금을 드려요. 그 금액이 1억 8,200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또 그것만 드리느냐? 아니에요. 뭘 드리냐면요, 농협의 그냥 주인이다, 조합원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건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이 금액이 무려 7억 8,1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안 2018년도에는 우리 동거창 농협에서는 14억 1,600만 원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실사업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초에 보면 이제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받잖아요.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했으면 당연히 출자 배당 받았고요. 사업 이용하면은 이용고 배당 받고 사업 준비금 이렇게 받아서 이분같이 이렇게 762만 2천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들어가지고 사업은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 5초를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여유를 보고 있다. 그래요. 상품 4개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상품을 받고 싶다. 눈이 뭐 올라가다가 이래 자리가 막 너는 선착순이래. 내가 힌트 줄게. 자, 그러면 정도복숭아. 박수! 오케이. 4번 열정적으로 천도에 가까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그 돈들이 14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사업운영 과정을 보면요, 우리 미천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미천, 내 돈이죠. 내 돈이 있어야 돼. 그 내 돈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출자한 돈이 바로 이 출자금이라는 돈 92억이 모여야 했고요. 그런데 내 돈 자본이 왜 이래 149억이냐? 그동안 우리가 1971년 이후부터 사업해가지고 버린 돈을 미천으로 만드는 적립금이나 잉여금들이 합쳐져가지고 현재 141억 원이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 출자금 미천이 있어요. 그런데 미천으로 가지고는 사업하기는 적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와야지. 그것을 부채라 그래요. 그런데 농협의 부채는요, 남 돈 빌려오는 거 차입금은 2억 235억인데 우리에게는요, 남 돈 빌리는 게 특수하게 예금이 부채예요. 예금 1,288억 원을 가지고 자금을 남 돈으로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천, 내 돈과 남 돈을 미천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거죠. 어떻게?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저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고정자산, 예? 고정자산 투하한 게 128억. 그리고 나머지 돈을 운영을 해야 될 거잖아. 운영을 어떻게? 우리 농협도 일반인들처럼 예치를 시켜요. 예금을 예금 예치시킨 게 예금 행위는 457억이고 이게 대출금으로 무려 1299억을 자금 운영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자금을 운영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어. 그것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든 그렇지만은 자산이 커져야만이 더 많은 이익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산은요, 내 돈 더하기 남 돈을 가지고 이렇게 조달된 걸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남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재산이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재산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의 가장 아래쪽에 어디입니까? 자산 총계에 1891억이죠. 1891억이에요. 우리 농업 재산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설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요, 우리 농업에 출하하면 직원들이 땀을 흘려서 팔아요.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팔잖아요.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주면 소비자는 주문해서 뭘 꺼내줍니까? 주문해서 뭘 꺼내줘? 뭐 농산물 받고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문해서 돈을 꺼내주는. 근데 그 돈에는요 이름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따라 한번 해보시죠. 그때 우리 농산물을 고객에게 주면 고객은 주문해서 돈을 꺼내주는데 그 돈의 명칭은 바로 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요. 자, 한번 알아보시죠. 수익. 그때 이 돈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익 자체를 우리는 수익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생산해서 번 돈에서 수익에서 생산하는 데 드는 돈은 뭡니까?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어요. 사업을 해서 신용사업 우리가 대출을 하고 돈 장사해가지고 버린 돈을 보니까 71억을 버리더라고요. 71억을 버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신용사업의 물품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주니까 소비자는 주문해서 돈을 꺼내가 우리에게 주는데 그 돈의 양이 71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천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그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금 하시는 분들에게 예금 이자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보니까 32억이에요. 그럼 71억에서 32억을 빼면 얼마? 39억의 이익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신용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본연의 사업, 경제사업을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이래가지고 딱 고객에게 드리니까 고객이 우리에게 주는 돈이 205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비용들 보니까 184억. 여기서 빼니까 그쪽이 경제사업이 21억을 남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 사업을 통해서 총 벌인 돈은 얼마요? 60억을 벌였다는 거죠. 그럼 이 60억을 벌인 걸 어떻게 하느냐? 60억 중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판매 사업 경비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45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지원 사업비라는 걸 하라고 하셨어요. 교육지원 사업비는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뒤에 자료에 보시면 교육지원 사업비가 나간 게 제일 마지막 뒷페이지에 보면은 재해 지원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금액 총 합계 금액을 보세요. 얼마입니까? 7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8억 억 단위로 하면 그런 것들이 이래가지고 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외로 자산 처분한다든지 배당금, 보조금 이런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팔아가지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그냥 예금을 이래 얻은 곳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한 2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1억 내고 난 다음에 남은 돈, 이 8억이에요. 이 8억은 누구 돈입니까? 직원들도? 아니요. 우리 조합원님들 돈이라는 거죠. 8억. 그러면 이 8억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8억을 어떻게 하면 이건 조합원님 돈인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사업 미천으로 재투자하자.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아이고 그동안 사업한다고 수고했으니까 우리 좀 나눠 가지자. 그것이 두 가지 생각. 사업 미천으로 투자하자는 것을요.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래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이익잉여금. 그리고 수고했다 좀 나눠 가지자. 이것을요. 배당. 그래서 출자 배당과 이용고 배당과죠. 그런데 보면 이 8억을 어떻게 했는가 자세히 보니까 출자 배당으로 우리가 조합원님들이 출자한 거에 대해서 3억을 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용고 배당 사업 이용을 해서 2억을 들였고요.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총 8억 중에 3억을 이제 미천으로 투자한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에는 남는 돈 이것이 뭐 외부로 간다든지 조합장 주머니로 간다든지 직원들 주머니 가면은 감사가 또 직접 해야 돼요. 요 당기순 이익 자체는요 이렇게 미천으로 투자하든지 안 그러면 조합원님 배당으로 가도록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상품 있는 관계로 퀴즈를 하나 더 내드릴게요. 약속을 잘 지키는 과일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과일. 나는 꼭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거창하게 이래가지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기억하셨다가 혹시나 작년교육원에 오시면요 저는 퀴즈는 10년 동안 똑같아. 한 번도 안 바뀌어. 예? 그리고 오셔가지고 퀴즈만 맞추시면 돼. 예. 약속을 잘 지키는 바에는 꽃감이 됩니까? 왜 꽃감이로 촬영해놔놓으면 안 되는데 다 맞추잖아. 꼭 간다는 거예요. 한번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과연 꼭 간다. 이번째는요 조합 사업과 이용 찾는데 왜 그러한 돈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조합 사업의 이용과 참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요 조합원이 1,000만 원의 정기 예금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 예금을 이래 가지고 농협에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뭘 받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용금. 그 전에 이자를. 그렇지 이자. 상품을 드려야지. 줘야지 그럼. 줘야지.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예금 이자 안 주는데 그러면 누가 정기 예금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이제 그러면 1년에 아니 또 물어봐야지. 이거 다 한 번에 지금 드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맞춰야 드리는 거예요. 절반만 맞춰서. 그럼 예금 이자를 드리는데 1년에 그러면은 1년에 정기예금 1,000만 원 시켰다 그러면 예금 이자 얼마 받습니까? 지금요? 아니 그럼 지금 3%면 3% 얼마? 3%. 3%면 얼마? 3만 원. 30만 원. 가시세요. 예금 이자 30만 원 받잖아요. 그럼 이것만 드리느냐? 아니야. 이것만 주는 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저런 데만 욕하는 걸 A은행, K은행, B은행 이런 데는 이것만 줘.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뭘 줘? 배당이라는 걸 하잖아요. 배당에 뭘 하냐 하면은 이용고 배당. 조합원이 정기 예금을 하는 게 사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업 준비금을 드려. 이것은 각 농협마다 다 달라. 우리 기획사모님 얼마 줍니까? 1,000만원 했을 경우에 얼마 줘요? 3만원 정도? 3,000원. 3,000원? 뭘 그래 적게 줘? 경제사업
경제사업에 많이 두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협마다 다 달라. 도시 정부에 가보면은 신농사업이 또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그러는 그쪽에는 또 그쪽에 많이 주고, 우리 같이 이렇게 경제사업을 위주로 하면 경제사업용, 그러니까 출하는 다른 데 내면 안 되고 어디로? 농협으로 내면은 이용고 사업 이름을 많이 배당받아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조합원이 정기예금을 하면요, 출자 배당 자체가 없대다니까요. 사업 이용을 하면요, 내만 이자 받고 내만 이용고 배당 받고 내만 사업준비금 받는 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출자 배당 자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출자 배당도 높아. 그것만 주느냐? 실익정진이 되는 거지. 교육지원사업, 복지사업 자체에 우리 나갔던 7억 8천 그 금액에도 이 금액이 일부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자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업 이용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A 조합원과 B 조합원, 이 두 어르신이 이래가 출자를 하신 적도 비슷해. 그런데 어느 날 농협에 와가지고 B 조합원 어르신이, 야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이가? 배당표 내용을 보면 이게 잘못. 이 친구보다 내가 이래 출자하는데 한 1, 20만 원 내가 더 출자했는데 와 이래 나는 이래 줬고 자는 저래 많이 주노?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분은요, 이용을 안 했어. 출자는 A 조합원보다 조금 한 30만 원, 2, 30만 원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서 출자 배당은 4천 원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용고 배당과 사업준비금이 없다는 거죠. 우리 농협의 구조 자체는요, 출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도 이래가지고 혜택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구조의 사업의 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몇 배 차이? 한 5배는 차이가 나. 농협 사업 참여하고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를 해보면요,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사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출자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협에서 또 이런 거를 주세요. 다른 데서는 주지 않는 이용고 배당이라든지 사업준비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 참여를 한다는 조합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지원사업이라는 복지사업 자체도 혜택을 받거나. 그렇다면 이것은 조합원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농협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조합원님들이 사업에 투자하시면 농협에서는요, 출자금이 정대돼요. 다시 말해서 출자금이 정대된다는 건 미천이 두둑해진다는 거예요. 미천이 두둑해야 사업에 이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추진을 해보지. 아마 우리 그 동거창 농협은 그런 것들이 잘 됐으니까 지금 하나로마트 사업도 그러니까 쇠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래가 계속 내 참여를 잘 이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이용을 하시면 법정적립금, 법정연금, 사업준비금이라는 것 자체가 농협의 미천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미천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돈의 미천이라면 사업 참여하는 거에는요, 우리 조합원님들의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든지 여러 영농 지원 자체를 해줄 수 있는 복지정비뿐만 아니라 이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 농협이 있는 이유, 다시 말해서 사업 참여하는 것 자체가 농협의 정신적 기반을, 왜냐하면 농협이 있는 이유, 농협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하시는 이 경제적인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야 너도 있고 우리도 있는 이 삼각관을 보면요, 이것을 우리 농협 사업과 한번 연계시키고 보면 이런 거예요. 나 출자해서 그러면 출자 배당 받는 거예요. 이건 어디든지 가더라도 주식회사에서 투자하더라도 배당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너와 내가 합쳐지면은 이런 현상이 있나요? 어떤 현상? 같이 이용함으로써
이용고 배당도 받고 사업 준비금을 받는 거예요. 이런 형식. 그런데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농협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요. 협동조합으로서 가지는 우리라는 개념, 이것이 하나로 커지면요,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자 이용함으로써 이래 생기는 이득 자체가 우리라는 것들에게 혜택이 가는 교육지원사업이라는 협동조합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부분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 정신이고 농협 전제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늘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없는겨. 세상에서 가장 야한 음식이 있어요. 누드겠지만 누드김밥. 그 저게도 유명한데. 누드김밥 이런 거 아닌가? 고추. 막막막막 불러도 돼요. 음식이 누드김밥. 뭐죠? 누드김밥. 그거 아니야. 음식 말고 아까 고추 비싸게 이래가지고 좀 나가는 거. 고추 비싸면 양파. 가지. 사과 말고 가지 말고 나무 옥지가 이래가지고 사과 빨아먹을 그런 거 있잖아. 어미다. 뭐로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내가 답을 하겠습니다. 가장 야한 음식. 벌써. 뭘 부수시 왜 그래? 아니 저 함석이. 무슨 나 음식이요. 음식이라 해가지고. 싸지 말고. 왜 했던 일이야? 한번 벗겨보자는 거예요. 농협이 무엇인지 한번 벗겨보자. 농협을 벗겨보면요. 농협 비료파는데 아이가, 농협 파는데 아이가, 농산물 생필품 팔고 언제 예금하고 대출하는데 농협이지. 농민들 잘 살게 해주는 다 맞죠. 그런데 농협에만 비료 팝니까? 농협에만 농약 팔아요? 농약성 비료산은 다 팔아요. 농산물 생필품 우리만 팝니까? 하루마트 말고도 롯데마트, 이마트 다 팔아요. 은행 우리만 은행 합니까? A은행, B은행 뭐 주지들 다 예금하는 다 해. 농민들 잘 살게 해주는 것도 농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 자치단체, 정부 모두 다 농민들 잘 살게. 농민회도 그렇고 한농협도 그렇고 뭐 이런 데도 다 농민들 잘 살게 해주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농협은 다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뭔가 농약 안 팔더라도 농협이야. 비료 안 팔더라도 농협이야. 농산물 생필품 안 파는 농협도 있어요. 은행 업무 안 하는 농협도 있어요. 예? 농민들 아니 조합원들만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빠지더라도 그대로 농협인데 뭐가 하나 빠지면은 농협이 아닌 게 있어. 그게 뭐냐? 바다에는요, 바닷물이 빠지면 더 이상 바다가 아니야. 바다가 육지가 돼버리죠. 바닷물이 없으면. 농협에는 조합원이 없으면 농협이 아니에요. 직원이 없어도 농협이. 그렇지만은 조합원이 없으면은 더 이상 농협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 바다에는 바닷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특징이 있어요. 바닷물 다 오려면 그 특징이 뭡니까? 짜야지. 이거 우수 학생이네. 짜야 돼. 이 바닷물은 짜야 돼. 그런데 이 바닷물의 특성이 짜다는 성분은 100% 중에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농협도 마찬가지죠. 농산물 팔고 비료품 팔고 생필품 팔고 예금하고 대출하고 농민들 잘 살게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 모두가 그게 97%라면요 3% 짜다는 그 성분은 도대체 뭐냐? 농협을 농협답게 만드는 것은 한번 외쳐보죠. 뭐라고요? 시작! 협동조합. 아이고 말이 소리가 좀 심을까? 자, 큰 소리로 협동조합! 시작! 협동조합! 농협이 뭐냐고 물으시면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농협? 뭐 협동조합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바닷물 그거 뭐야? 짜다는 거 아니요? 이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농협을 농협답게 만드는
그럼 협동조합이 뭐냐? 이것은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그들 공동의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영혼을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다. 이거 다 어떻게 생각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일 마지막에 빨갛게 나와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사체. 그래서 농협이 뭐여 하면 협동조합이요, 협동조합이 뭐여 하면 결사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한번 알아보시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회장님들이 이것을 널리 세상에 알려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농협이 무엇인지, 또 농협이 농협당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협동조합이고 결사체라는 것 자체를 알고 계셔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요, 제가 농협이 뭐요 하면 협동조합이라고 외쳐주시고, 협동조합이 뭐요 하면 결사체라고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자, 농협이 뭡니까? 협동조합. 네, 협동조합이 뭡니까? 결사체. 네, 결사체라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직은, 우리 농협도 조직이잖아요. 협동조합도 조직이에요. 조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공적인 조직과 나머지 하나는 사적인 조직으로 나눠지는데요. 농협은 공적 조직이냐? 사적.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 똑똑해. 마음에 들어. 예, 공적 조직이라 하면요, 정부나 지자체를 가리켜요. 우리는 농협은 정부, 지자체 조직이 아니에요. 공적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적 조직이에요. 그런데 사적 조직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요, 바로 영리조직. 돈 넣고 돈 먹는 주식회사 같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영리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영리조직인데요. 이 비영리조직도 두 가지로 나눠요. 잘 들어보세요. 비영리조직은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나눠져. 그런데 농협, 협동조합은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기 와가지고 이래가 우리 농민들 잘 살게 너희들이 해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에요. 공공의 조직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배우고 싶으면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조직. 그래서 학교다 대고, 야야, 너그 학교라는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학교 아니냐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학교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은 비영리적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비록 돈을 받지만 병원 누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아픈 사람들 치료하라고 있는 게 병원 아니냐? 라고 막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농협에 대고 농민들 잘 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농민들 중에서 누구요? 조합원들. 그렇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결사체라 하면은 농민들 중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적인 사적 조직을 결사체래. 결사체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쉬어가지고. 저는 한때 이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한때는 이랬을 게 남자로 답을 비하면 이 멋진 장딱에.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러면 털이 이래가지고 좀 빠지는. 싸가 적구먼. 그 요즘에 이거 뜨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자연이다. 이 모든 걸 해가지고 저 산속기 쪽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99.9%가 거의 남성이요. 근데 그 분들의 모습은요, 저한테 비친 거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있는 턱도 다 빠진 거예요. 여성들은 그런데 좀 달라요. 우리 집사람도 상당히 우아해서 제가 꼬신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어째 꼬신다는데 제가 이제 여자를 꼬시는 기준이 있었어요.
내 안에는 적어도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은 사람을 내가 아내로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우리 누나들 완전 대포소리가 지려가지고 커요. 그래서 내 마누라만큼은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여성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여성을 구해서 아들을 두 놈 놓고 나니까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목소리는 내보다 더 커. 근데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경남 어령인데요. 어령에 우리 마실에 모친들 보면 혼자서 이래 다시 우아하게 생각.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더라. 이제 결론을 한번 드리죠. 이 이제 하루는 임금이 이래 세상이 잘 돌아가는 길에 시찰하러 갔어요. 근데 저기 소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소가 뚝 지나가는데 이놈의 눈물을 뚝뚝 흘리네. 우리 임금이 신하 부하를 시켜. 야야 가가지고 자 소가 와저러 오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이렇게. 그래서 소가 이제 그 연유를 물어보고 이제 와서 임금에게 구합니다. 상감마마, 소가 지금 헌종하러 가고 있답니다. 헌종! 헌종이 뭐냐 하면요, 여기 커다란 종을 이제 제거하고 나면 이 종에 가종하기 전에 이 짐승의 목을 탁 잘라가지고 거기에 피 나오는 선혈, 깨끗한 피를요 받아서 이 종에다 이렇게 바르는 어식을 헌종이라 했대요. 헌종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소가 헌종하러 가는 걸, 그러니까 지가 죽으러 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를 듣자 임금이 불쌍하거든. 아이고 짐승 저것도 저래가지고 지 죽으러 가니까. 그래서 임금이 소를 풀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신하가 놀래 이야기합니다. 상감마마, 그러면 헌종을 폐지할까요? 그렇게 이런 의식을 폐지할까요? 그러자 상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헌종은 오래된 우리나라의 관습인 것을 어떻게 폐지하겠느냐? 소를 양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우아하게 생각해요.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는 불쌍한, 소는 살려주고 양은 죽이려 합니다. 임금도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자기도 그렇게 내뱉고 이야기하고 처근지심이 생겨가지고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도 그 연유를 잘 몰랐습니다. 맹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요, 그것은 임금은 소를 만났다는 거예요. 소를 보았다는 거죠. 소를 만나서 그 소가 소와가 왜 눈물을 우는지 그 연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와 임금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연유를 알므로써. 다시 말해서 만났으면 바로 소와의 만남 자체는 이 소를 살리는 생사를 좌우하게 됩니다. 농협은 관계의 조직입니다. 왜 관계의 조직이냐? 농협이 뭐라고 했죠?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 들고. 결사체. 손을 안 드는 관계라 선물 3개가 남았습니다. 결사체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가 결혼식 해보셨잖아요. 결혼식의 결자가 바로 이 결자예요. 맺는다 이런 이야기. 맺는다. 결혼식이라는요 바로 남녀가 맺어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의식 자체를 결혼식이라면, 결사체는 뭐냐면요 맺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맺는다는,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맺는 그런 단체가 바로 결사체예요. 다시 말해서 결사체는 맺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관계와 연결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은요 그냥 여기 출자하고 그냥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두 참여해서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마트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마트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임금이 소에 대해서의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연유를 듣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고 만나고 관계에서 연결을 하는 그런 별사체라는 거예요. 그냥 출자만 뒷딱 해놓고 말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별사체입니다. 나는 나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게 바로 나는 이러한 이게 아니에요. 산 타고 내려가서 너도 있구나.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로운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1,8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만큼의 금액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저 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막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가장 비싼 책. 조합장님, 가장 비싼 책 뭡니까? 농협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만세, 금세, 재산세. 아니, 지금 1,800, 약 한 2,000억대예요. 얼마? 억세가 좀 돼. 잠깐만 줄게. 백자로 시작한다니까. 백자로 시작하는 새. 백만세. 백만세. 백조. 손 들어. 백조. 백조. 상품 드리세요. 한 개 받든 두 개 받든 세 개 받든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지면 양심이 없는 사람. 너 좀 나눠줘야겠잖아. 좋았어. 백조까지. 백조가 왜 그러는? 우리가 2,000억이니까 2,000억이 5개 모이면 1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1조가 100개 모이면 100조니까. 100조 모이더라. 돛담배는요, 바람의 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돛담배는 짧은 곳밖에 못 가요. 적어도 멀리 가려면 이 정도의 큰 배야 되는데, 이 큰 배 밑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이 뭔지 아시는 분? 글쎄. 글쎄는 아니고. 물을 채우는 것이요. 물도 채우고 쇳덩어리를 채우는 부분을 이것을 용골이라고 한대요. 용골. 용골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멀리 가기 위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물과 쇳덩어리를 채워야 이게 안정되게 배가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용골을 빼버리고 짐을 더 실기 위해서, 왜냐하면 배의 전체 무게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 용골에 쇳덩어리나 물을 빼버리고 짐을 더 싣는 바람에 이렇게 좌초되는 게 바로 용골이에요. 이 세월에는 이 뭔가 정신이, 용골이라는 어떤 무슨 정신이 빠지고, 여기 마늘이 하나 있는데 이 마늘을 보면요, 여기 마늘 자체가 이 색깔이 다 좀 달라요.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 이거 조직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붙어 있는 것만으로 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인 의식이 없는 나그네 조합, 이런 부분, 운영에는 참가하고 사업은 대뿔 이용하지 않는 조합은, 대출은 받고 농산물 개통 출하하지 않는 조합은, 유리하면 상인들의 불리하면 농의 역할만, 너가 이런 거 해야지, 너가 이런 거 해야지 요구하는 조합. 사업은 참여하지고 복지는 정말 잘 되는 그 농업에다 이래가 수준을 요구하는 조합.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 출자정제 소극적인 조합은, 동거창 농업에는 그런 조합원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용골, 주인의식이 꽉 박혀가 있고, 우리 그러한 주인의식을 우리 영농 회장님들이 조합원들께 쫙 잘 전파시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모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모이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합장님 이하 이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 속에서 우리가 안건들을 잘 들어가셔가지고 조합원들께 잘 전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불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참먹네. 단단하게 잘 넘어. 협동조합의 미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꽃이 피고요, 과실이 열리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꿈꿔야 이루어지지. 저 알아서 뭐 저 되겠지. 아니죠. 꿈을 꿔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바라야 되고. 그래서요, 홍길동이하고 허준이, 심성일이, 박농구, 길구인이 와가지고 우리 동거창동을 잘 되라고 이렇게 기원을 해서 인주를 찍었는데 우리 영동 회장님께서 이래가지고 이래 다짐에 이래 메시지를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손을 한번 꺼내보시오. 와 꺼내는 거요. 예? 1등, 그렇지. 1등 농협이 되려면 적어도 100조 농협으로 안 가야 돼. 100조. 금액이 100조 정도. 그러면 제가 동거창 농협 하면 100조 농협! 100조! 100조! 이래 바로 가자. 자, 숨 쭉 들어. 동거창 농협! 100조 농협! 그래요. 오늘은요,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야? 오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왜냐하면요, 이 문구 자체를 한 번씩 되새일 때마다 이 가슴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이게 꾹꾹 이 차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시는 분? 저 상품이 2개 남았네. 어린아이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아시는 분? 예? 걱정이 없어서. 젊었어. 이게 맞죠? 이거 봐. 어리기 때문에 지금 오래 살지 뭐. 오래 살 확률이 높지. 어리다는 의미 자체는요. 어리다는 것 자체는 보면은 애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놈들은 했던 이야기 또 묻고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질문도 한 가지를 꼬치 물어. 호기심이 엄청 많은 시절이 어린 시절인데요. 그 호기심이 이래가지고 점차 성장하면서 꽃을 피우는 때를 우리는 청년이라고, 그 꽃이 만발했을 적에를 우리는 청춘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청춘이라는 것은 계속된 호기심, 지적인 어떤 뭔가를 알고 싶고 하루하루를 꽉꽉 채우고 싶은 그런 날, 그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가 가장 내가 꽉꽉 채우는 날이다, 메꿔 나가는 날이다 했을 적에 그 날이 가장 청춘, 가장 젊은 날이다. 일본의 유학자 이사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배우면 청년 시절에 유익하다. 청년 시절에 배우면 늙어서 수하지 않는다. 늙어서 배우면 죽어서 썩지 않는다. 우리 저 제일 위에 거 한번 외쳐보죠.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자,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왜냐면 이 목소리가 엄청 중요해요. 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왜 목소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외치는 준비하면 그 준비하는 게 좀 이상해. 자, 외치기 하면 시작하면은 저 제일 위에 오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자, 시작.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래가지고 젊은 날이 되겠습니까? 아유, 난 지금 깨버려지는 날이다. 회장님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요즘 영농 회장님들이 가장 젊게 이래가지고 와 우리 마시를 이래가지고 나갑시다. 이 캐도 시원찮은 방법이야. 다시 합시다. 자, 이제 엄청 크게 시작.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80조 100조짜리 한번 더 외쳐야 되겠어.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동거창 농협하면 키우자, 우리 농업하면 지켜야 되고, 협동조합은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1,000만 원 예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만 좋아집니까? 30만 원 받아서? 아니잖아요. 30만 원 받고 사업중립금 받고 이용금 배당 받으니까 내만 좋으냐? 아니, 그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교육지역 복지사업 자체를 일으키는, 또 멀리 보는 이 지역사회를 돕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가자. 그것은 바로 녹입이 뭐냐 하면 협동조합이야. 협동조합이 뭐냐 하면 별사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협동조합을 사랑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 오늘 이야기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강의 잘하네요. 상품도 또 드리죠. 칭찬만큼 그게 정말 박수. 항상 우리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마실에서 화합되게 하려면 서로가 칭찬을 해야 돼. 예, 누가 회장님이 유명 회장님들이 이래가지고 아이고 좀 이따가 하더라고. 아이고 잘하네요.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이게 맛이 잘 된다 인요. 모친 덕분에 우리가 잘한다 인요.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아마 이거 맛이 안 되는 거. 이장님 존경합니다. 필승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하면 야 아시겠죠? 사진만 찍지 말고 지금 뭐 준비해.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준비 하면 큰 소리. 뭐 준비. 야. 주무시나? 예, 큰 소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뭐 준비 끔찍한 소리 한번 우리 혼을 담아서. 뭐 준비. 야. 동구청농협 키우자, 우리 농업 지키자, 협동조합 사랑하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